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길라잡이 대부도진흥의 김성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원칙에 기반한 현명한 투자 계획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내용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1, 2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소형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방이동과 노후 주거지 개발 압력 증가로 주거 환경 개선을 앞두고 있는 황학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남권의 배후도시로 강남을 비롯한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고 임차 수요도 풍부한 미사강변 도시와 한강변 노후주택가 정비사업이 한창인 광진구 자양동에 대해서도 자세한 분석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이 전화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거나 혹은 전문가님의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02-2077-6363으로 전화를 주시면 무료로 상담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부도 바로 만나볼까요? Ready, action! 실전 투자 안목을 키워드립니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우리를 성공 투자의 길로 인도해줄 오늘의 전문가님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길잡이 김태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별일 없으셨나요? 네, 오늘 네. 비가 많이 와서 올 때 좀 많이 그러니까요. 불편하셨죠? 네, 그래도 이렇게 안전히 잘 오셔서 다행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지역을 분석해 주실 건가요? 네, 송파구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그 오피스텔을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 이 위치는 그 한쪽으로는 8호선, 한쪽으로는 9호선을 끼고 있는 그야말로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그런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발 대형 개발 호재가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죠. 잠실 송파구도 역시 같이 대형 개발 호재가 되어 있는 그런 직접적인 수혜지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송파구 일대에 지금 1, 2인 가구 비율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또 소형 주거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 주거 공간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공실 염려가 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송파구 일대에 1, 2인 가구가 증가하는 이유를 방이동 모습을 통해서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은요. 8호선 몽촌토송역과 9호선 한성백제역이 지나는 다중 역세권 지역이고요. 석촌호수 올림픽공원과 같은 큰 규모의 공원과 쇼핑시설인 롯데백화점, 롯데월드몰, 그리고 송파구청, 서울 아산병원과 같은 편의시설까지 잘 갖춰져 있어서 주거지로서의 안성맞춤인 지역입니다. 특히 서울의 랜드마크인 롯데월드몰이 생기면서 방이동 먹자골목과 석촌호수 카페거리, 그리고 송파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은 속리단길까지 활성화되면서 엄청난 유동인구를 발생시키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30년의 전통의 가락시장이 있는데요. 현대화 사업 1단계를 마치고 2단계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지속적으로 지역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정 법적타운 조성,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등 송파권 대형 개발 호재의 수혜를 받으면서 미래가치 상승이 기대가 되는 송파구 방이동입니다. 네, 송파구 방이동의 모습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유형의 투자처를 주목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 8호선 몽촌토송역은 도보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9호선 한성백제역은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2호선 잠실역도 가깝게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5룸 오피스텔이고요. 총 그 지하 4층부터 지상 17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이 약 28.07제곱미터이고요. 지역 시세로는 3억 5천에서 3억 6천5백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시의 실투자금은 약 4천에서 4,5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8호선 몽촌토성역과 9호선 한성 백제역을 모두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1.5룸 오피스텔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 지역의 입지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입지가 그야말로 교통도 굉장히 편리한 그런 위치에 입지에 있습니다. 네. 8호선 몽촌 토성역과 9호선 한성 백제역이 바로 그냥 초역세권에 있고요. 바로 2호선에 그 잠실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또 올림픽대로나 동부 간선대로 진입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광역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빠른 이동이 가능한 그런 입지에 위치해 있다. 또 근거리에 이 주위가 굉장히 숲세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지금 바로 횡단보도만 건너면 바로 올림픽공원이 자리 잡고 있고요. 또 잠실 한강공원, 석촌호수 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숲세권에 입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지 반경 1km 이내에 지금 초중고 학교가 쭉 되어 있기 때문에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또 지금 그 물건지 바로 가까이에 방이 막골이다에서 먹자골목이 형성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까이에 새마을 전통시장,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쇼핑과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가까이에 주민센터, 송파구청, 아산병원, 삼성병원 등등 주변에 대형 병원과 관공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용하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또 지금 대형 개발 호재가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국제그룹 복합지구와 또 영동대로 지하 복합 환승센터 등이 가깝게 위치해 있어서 대형 개발 호재로 인한 많은 앞으로의 배우 수요가 풍부하다라고 여겨지고요. 또 그만큼 많은 업무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공실 염려가 적다. 또 그것도 지금 일반 상업지에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업무 지구로의 출퇴근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분들이 선호도가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주변이 지금 업무 시설과 상업 시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거가 희소한 지역이고 또 사무실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을 갖고 있습니다. 또 가까이에 지금 7대 상권인 잠실 상권도 가까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체 종사자 임대 수요가 아주 풍부합니다. 또 지하철 2호선이 강남 비즈니스 벨트의 주역인 강남역까지도 쭉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직장인 임대 수요층이 굉장히 탄탄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주변에 지금 롯데월드나 롯데타워 등 직주 근접의 임대 수요가 풍부한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송파구 일대에도 1인 가구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소형 주거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만큼 많이 소형 공급이 필요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투자 가치가 높다라는 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교통 편리하고요. 편의시설 많고 공원 많아서 살기 매우 좋고요. 또 배우 수요도 탄탄해서 공실 걱정이 없는 송파구 방이동의 입지부터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 지역의 개발 호재도 한번 알아볼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 영동도로 통합 개발인데요.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영동대로 지하에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옵니다. 약 48만 4천 평의 대형 개발 호재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국내 지하 공간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로 개발이 되는데요. 6개 노선에 복합 환승센터가 생기면서 GTX A 노선, B 노선은 삼성역으로 바로 연결이 되죠. GTX B 노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을 거쳐서 강남을 거쳐서 삼성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금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길 3기 신도시까지 강남권 출퇴근이 굉장히 편리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복합 개발로 인해서 일일 한 63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 환승센터가 됩니다. 철도는 45만 명, 버스는 18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의 허브로 앞으로 발전할 그런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많은 인구가 유동이 되면서 일자리도 4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이루어지고 약 4조 1천억 원에 해당하는 경제 효과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그룹이 지금 강남의 랜드마크로 인해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105층으로 들어올 예정인데요. 지하 7층에서 지상 105층으로 들어올 예정이죠.
여기에는 지금 숙박시설, 업무시설, 문화와 또 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 판매시설 등등 많은 그 규모의 복합시설이 들어오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104층과 105층이 지금 전망대로 쓰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올해부터 착공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26년에 완공 예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지역에 많은 배우 수요와 업무 인구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교류 복합지구 등으로 이쪽 지역이 신골드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쪽에 지금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잠실 운동장 일대에 마스터 플랜이 쭉 되어 있는데요. 잠실 운동장 같은 경우 스포츠 또 마이스 복합 산업 등이 여기에 들어올 예정인데요. 지금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 중에서 민간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될 것인데요. 전시나 컨벤션 시설과 스포츠 시설 또 종합운동장의 리모델링 사업 등등 진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농수산물 현대화 사업인데요. 2015년에 지금 완공이 된 뭐 청과 수산 축산이라 등등 지금 현재 되고 있는데요. 도매시장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미래 유통을 위해서 지역 주민과 상생을 위해서 지금 2027년을 목표로 인해서 지금 4개의 공구로 나누어서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세 역세권 공공 택지 개발 지역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수세역 인근은 신혼희망타운을 비롯해서 공공시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주거단지가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상업 업무시설, 유통, 백화점 등 다양한 복합시설이 여기에 들어올 예정이고요. 동남권 유통단지와 더불어서 동남권의 중심이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송파구 일원의 대규모 대형 개발 호재가 진행됨에 따라서 임대 수요층이 계속해서 풍부해지고 높은 지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차익과 프리미엄이 예상된다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강남에서부터 송파까지 이어지는 대형 개발 호재의 수혜지로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송파구 방이동이었습니다. 이 지역 1.5룸 오피스텔의 시세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매매 금액이 지금 3억 5천에서 3억 6천 5백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시에는 3억 1천에서 3억 2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세 시에 그랬을 때 실투자금은 약 4천에서 4천 5백 예상하고 있고요. 또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 12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2억 4,500의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월세 시에 실투자금이 약 7,500에서 9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방이동 1.5룸 오피스텔 매매가는요. 3억 5천에서 3억 6,500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4천에서 4,500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7,500에서 9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이동에서 1.5룸 오피스텔을 볼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풀 퍼니시드 시스템으로 인해서 굉장히 안에 시설이 옵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 시설 및 서비스가 공간 확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3층 같은 경우 라운지로 꾸며져 있어서 입주민이 3층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회의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 활용이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 공간이라든지 조화로운 옥상의 또 공간까지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송파구 방이동에서 1.5룸 오피스텔을 볼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 우리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짚어주셨고요. 이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02-2077-6363으로 많은 문의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이어서 분석해볼 지역은 어디인지 핵심 포인트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중구 황학동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 지금 주거와 상업시설의 높은 희소가치라고 했는데요. 주거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상업시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쿼드러플 역세권입니다. 1호선과 2호선, 6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역을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양한 개발 호재에 직접적인 수혜지에 위치해 있다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편리한 교통, 환경이 매력적인 지역이죠. 중구 황학동의 모습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 도심 한복판 중 마지막 노른자 지역인 중구 황학동은요. 26호선의 환승 구간인 신당역이 지나는 역세권 지역이자 종로구와 동대문구, 성동구 등의 다양한 생활권을 공유하는 경계에 위치한 지역으로 주거 환경이 편리합니다. 또한 서울 도심의 젖줄로 연간 1,000만여 명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명소인 청계천을 품고 있어서 쾌적한 자연 환경도 누릴 수 있는 지역인데요. 특히 이 황학동이 위치한 중구는 대한민국 구명 1번지로 경제의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은행을 비롯해 시중은행 본점 등 260여 개의 금융기관이 밀집되어 있어 약 40만 명이 달하는 직장인들이 배후 수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주거지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서 주택의 희소성이 높은 곳으로 최근 도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중구 일대 노후주거지의 개발 압력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중구 황학동입니다. 네, 중구 황학동의 모습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유형의 투자처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 2호선, 6호선의 신당역과 1호선, 6호선의 동묘 압력을 도보 6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투룸 오피스텔이고요. 그 규모로는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균 29.98제곱미터이고요. 지역 시세로는 3억 5천에서 3억 6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상시 그 전세 시의 실투자금은 4천에서 5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시세가 3억 중반대로 형성되어 있는 투룸 오피스텔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신당역과 동묘 앞역을 둘 다 가깝게 이용할 수 있어서 교통 환경이 좋아 보이는데요. 입지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 중구는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금 신당역과 동묘 앞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1호선, 2호선, 6호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이 편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전 지역은 물론 또 인근 수도권으로 빠르게 환승하기가 쉽고 또 여기에 지금 각종 시내버스 노선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이나 강북, 광암시청 등 주요 업무로의 출퇴근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요. 또 주변에 지금 그릇도매 시장이나 신당 중앙시장, 중부시장, 방산시장, 광장시장 등 주변에 도매시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한 많은 편리함을 누릴 수 있고 주거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청계천이나 또 도심의 명소인 남산, 조각공원, 장충당 공원 등등 숲세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만큼 산책하거나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유로움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또 근거리에 동국대, 한양대, 고려대 등 최고의 학교도 가깝게 위치해 있고요. 여기에 많은 도매업이라든지 상업 지역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또 1인 가구 비율도 지금 한참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강남, 용산, 중구, 마포 중에서 중구가 1위입니다. 38.2%로 굉장히 1위에 위치해 있고요. 또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업체가 사업장에 위치해 있죠. 63,640개의 사업장 수만도 그만큼 많습니다. 그만큼 업무 인구도 40만 3천 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배우 수요를 품고 있다. 또 여기에 지금 1인 가구도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공실 염려가 그만큼 적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이 지역은 또 투룸이 굉장히 희소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많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신혼부부라든지 1, 2인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다양하다는 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상업과 업무 시설이 대부분인 지역이라서 주거 시설의 투자 가치가 높은 황학동입니다. 안정적인 배후 수요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요. 임대 시장 또한 안정적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개발 호재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지금 개발 호재가 지금 사대문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풍부한 수요와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70만 명에 이르는 중심 업무지구도 가깝게 위치해 있죠. 또 그만큼 대우건설도 바로 이전에 오면서 여기에 사업
지에 이전해 오면서 업무 수요가 약 5,500만 명에 이릅니다. 그만큼 많은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요. 여기 지금 그 동대문은 동대문 관광 특구로 되어 있는 지역이죠. 많은 인기 많은 관광의 명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지금 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을지로 그 육가의 금싸라기 땅 미 공병단 부지에는 지금 예전에 지금 그 미래 그 기존의 역사가 공존하는 미래 그 대표 관광지로 개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지금 앞으로 지금 좀 줄이겠습니다. 지금 광암광장 2개 규모의 지하도시가 생기는데요. 동강역에서부터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까지 지금 지하 보행길이 열리면서 다양한 그 볼거리와 상업시설이 들어오면서 글로벌 관광 명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만큼 많은 앞으로 그 중구에는 다양한 호재들로 인해서 그만큼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좀 높은 편이어서 월세 수익률도 높고요. 그만큼 직주 근접형 그 오피스텔이다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중구에는요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 만큼 대규모의 개발들이 차근차근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의 대표 도심에 걸맞는 모습을 갖춰갈 중구의 미래 가치에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황학동 지역 투룸 오피스텔의 시세를 한번 알아볼까요, 전문가님? 네, 매매 금액이 3억 5천에서 3억 6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시에 지금 3억 1천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전세 시 투자금은 4천에서 5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 130에서 14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2억 4,500에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월세 시의 실투자금은 약 7,500에서 8,5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구 황학동 투룸 오피스텔의 가격 정보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평균 매매가는 3억 5천에서 3억 6천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4천에서 5천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7,500에서 8,50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학동에서 투룸 오피스텔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부관님? 네, 인테리어라든지 지금 자재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썼습니다. 네. 그만큼 편리하고요. 또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또 그 건물 내에 보안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요. 또 그 풀옵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식탁, 북박이장, 건조대, 또 시스템 가구, 인출실, 그 책상까지 또 여기에 음식물 건조기까지 잘 되어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중구 황학동 투룸 오피스텔 주의해야 될 사항들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우리 김태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02-2077-6363으로 많은 문의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두 가지 물건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계속해서
실전 투자 안목을 키워드릴 전문가님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금부터는 홍수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코트가 너무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어느 지역을 분석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가보실 지역은 우리가 하남 미사 신도시 혹은 뭐 미사 한강 신도시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지역입니다. 미사 강변 도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미사 강변 도시는 약 170만 평에 아파트는 3만 8천 세대, 오피스텔은 약 1만 5천 세대 정도로 공급이 될 예정이고 현재 약 인구가 10만 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가 미사라는 뜻은 미래를 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창문을 열면 한강이 보이고 또 반대로 문을 열고 나오면 서울이다 할 정도로 주거에 대한 쾌적성도 굉장히 높고 또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어린아기를 데리고 있는 30대 젊은층 부부들의 어떤 주거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사 강변 도시를 소개해 드릴 텐데 미사 강변 도시는 지금 현재 상주 인구 10만 명으로서 강남권 배후 도시로 자리를 잡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인구도 많고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특히 젊은 층 부부들한테 인기가 많은 지역인데 교통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자가용이나 버스 등으로 지상으로만 이렇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드디어 하남시의 오랜 수건 사업인 5호선 연장선이 다음 달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5호선이 다음 달에 개통을 앞두고 있고 또 9호선 5단계 연장선 계획까지 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하남시 미사의 어떤 교통적인 입지가 계속적으로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미사 강변 도시 안에서도 또 상급지가 있고 입지가 좋은 곳이 있고 또 입지가 좀 떨어지는 곳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미사 강변 도시 안에서도 굉장히 좋은 상권, 중심 메인 상권이 어디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미사 강변 도시 안에서 굉장히 좋은 입지의 상가를 한번 상권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하철 5호선의 연장 노선의 개통이 임박하면서 더 주목받고 있는 미사 강변 도시의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경기도 하남의 미사 강변 도시는요. 상주 인구가 약 10만 명에 달하는 계획 도시이자 서울 강남권과 인접한 배후 도시인데요. 지하철 5호선 연장선인 미사역이 개통을 앞두고 있고 올림픽대로와 서울 외곽순환도로 이용이 편리한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고덕과 강동, 강일지구 등 약 16,000여 명이 근무하는 첨단 업무지구에 둘러싸여 있어 인구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한강과 망월천 수변공원 등 친환경적 요소가 많아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데요. 덕분에 이 수변공원 중심의 미사역 일대 상권과 미사리 조정 경기장, 한강을 찾는 방문객이 많고요. 지하철 5호선, 9호선 영장과 서울 세종고속도로 개통과 같은 교통 호재로 인해 접근성도 개선되고 있어서 유동인구와 상주인구가 모두 풍부한 지역으로 자족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미사강변 도시입니다. 미사강변 도시의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왔는데요. 이곳에서는 어떤 유형의 투자처를 주목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잘 고른 상가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하나 투자를 잘 해놓으시면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로 인해서 노후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꼬박꼬박 월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사 강변도시 내에 굉장히 입지가 뛰어난 상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호선 미사역입니다. 지금 현재 하남시의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5호선 연장선 미사역 개통이 다음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사역이 개통을 하게 되면 미사에 거주 인원 10만 명 중에 미사역을 이용하시는 분이 매일매일 약 6만 5천 명이
이용을 할 거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기본적인 유동인구와 기본적인 고객을 확보해 놓은 상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미사역을 도보로 1분이 아니고 10초면 닿을 수 있을 정도로 미사역 출구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가입니다. 지금 총 20층, 지하 7층에서 지상 20층 규모로 공급이 되어져 있고 주거시설과 함께 주상 복합 형태로 공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의 상가 시세가 약 6억 5천만 원에서 9억 1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고 대출금과 월세, 보증금을 이렇게 활용을 하신다면 약 2억에서 3억 원의 투자금으로 월세 수익 상당히 앞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미사 강변도시 상가를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파트로 향한 강력한 규제책들을 피할 수 있는 상가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투자 가치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가 투자의 핵심인 입지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미사도시, 강변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 하남시 일대에 조성이 돼 있습니다. 약 170만 평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약 10만 명의 인구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앞쪽으로는 올림픽대로라든지 한강을 끼고 있고 또 뒤로는 문을 열면 바로 서울이라고 할 만큼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입니다. 특히나 주변 지역에 고덕 비즈밸리라든지 강동 첨단 업무단지 등 계속적으로 업무단지, 일자리가 생겨남에 따라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의 수요까지 흡수를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미사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미사 시민 10만 명뿐만 아니라 주변의 업무단지 또 최근에 강동, 강일, 상일동에 근무하시는 주변에 어떤 지역의 인구까지 상권으로 흡수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요. 주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미사가 생기기 전에는 천호역 쪽의 상권을 많이들 이용을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미사 쪽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또 5호선이 개통을 하게 된다면 교통 편의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더욱더 유동인구, 인구 유입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미사 안에서도 이 미사 강변도시 지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주변이 다 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중심부에 상업시설이 밀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상가도 이 미사 강변도시의 중심 상업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특히나 5호선 미사역이 개통을 하게 되면 그 출입구 바로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인구 그리고 기본적인 고객이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가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미사역 주변으로는 이렇게 교차로 상권이라고 해서 대로변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차로 이용을 하시지만 또 주변에 광장 상권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미사 신도시의 특징상 어린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들의 주거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유모차를 끌고 자전거를 타고 가족 단위로 나들이를 해서 이렇게 쇼핑을 즐기기가 굉장히 적합한 구조로 공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유동인구, 기본적인 고객을 확보를 확실하게 해놓은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 지하철 5호선 미사역과 도보 1분도 안 되는 초초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인데요. 이렇게 지하철역과 가까운 것이 상가의 가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5호선 개통이 미사 신도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개발 호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미사 강변도시의 가장 큰 개발 호재는 역시나 5호선 개통입니다. 교통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 5호선 개통되기만을 미사 시민들이 이제 목 놓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달에 드디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남시의 오랜 수건 사업인 5호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 개통되는 미사역을 하루에 약 6만 5천 명이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동인구 또 기본적인 고객을 확보해 놓은 그런 상가 입지이고요. 또 9호선 5단계 연장성도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호선에다 향후에 9호선 개통 호재까지 갖추고 있고 또 얼마 오면 개통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큰 도로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그만큼 미사의 접근성,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사로의 인구 유입, 접근성이 매우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상가의 수익률은 더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밖에도 미사 주변에
계속적으로 업무지구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덕 상업 업무단지, 강동 첨단 업무단지 등 주변에 업무단지가 생기면서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의 인구가 미사 쪽으로 계속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주변 지역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거주하시는 거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천호동 쪽의 상권을 많이 이용을 하셨지만 최근에는 미사 상권이 발달함에 따라서 미사 쪽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또 5호선이 개통을 하게 된다면 교통 여건이 크게 향상이 되면서 현재보다도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미사 강변 도시의 상가, 지금 현재 상권 투자의 입지로서는 최고의 입지, 최고의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통 환경이 좋아지고요. 대규모 업무단지가 형성되면서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 자리 잡고 있는 미사강변 도시입니다. 지역경제 활성과 함께 상권 발달을 기대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 미사강변 도시 상가의 현재 시세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전문가님?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평당 약 1,6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주변 시세를 조사해 보시면 1,900 정도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상가 시세가 약 6억 5천에서 9억 1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의 월세가 약 1억 원에서 보증금 1억 원에 250에서 35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수익률 이렇게 어떤 보수적으로 약 5%의 수익률을 예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대출 가능 금액까지 확인을 하시면 실제 투자금 2억 원에서 3억 1천만 원으로 굉장히 상가로서 입지가 뛰어납니다. 또 앞으로 미래 가치가 더욱더 뛰어난 강변 상가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사강변 도시 상가의 현재 시세는요, 6억 5천에서 9억 1천만 원이고요. 월세임 대시 대출금을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2억에서 3억 1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미사에 상가를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상가는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고려하셔야 될 점도 많습니다. 입지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가는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인데 미사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6만 5천 명이 이용을 합니다. 기본적인 고객이 확보된 미사 상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또 거시적인 분석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임대료가 잘 맞춰져 있는데 굉장히 어떤 쇠퇴해가는 도시라면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도 태어나서 성장하고 쇠퇴하는 과정을 겪기 마련인데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도시가 쇠퇴를 하게 된다면 도시는 슬럼화되고 그렇게 되면 인구는 계속적으로 외부로 유출이 됩니다. 그러면 상가는 수익률에서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오늘 미사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특히나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서 6만 5천 명이 이용을 하는 기본적인 고객이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는 이렇게 미사같이 신도시 형식으로 공급이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의 비율도 중요합니다. 거주민에 비해서 인구수에 비해서 상업지가 너무 크면 공실이 또 생길 것이고 또 너무 작으면 상권이 이렇게 성장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데 미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민에 비해서 약 2%의 안정적인 상권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의 입지로서는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 되겠고 또 상가 투자를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사실은 지하철역이나 이 버스 정류장 인근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항상 버스를 타고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는 기본적인 유동 인구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상가는 5호선 미사역, 바로 다음 달에 개통을 앞두고 있고 그 미사 시민들의 오랜 수건을 담은 그런 지하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수익률을 예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같은 조건이라면 그 상가의 브랜드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대형 브랜드라면 향후에 매도 시에 그만큼 선호도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가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미사 강변 도시의 수익률 굉장히 좋은 상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사 강변 도시 상가를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 우리 전문가님께서 아주 꼼꼼히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어서 분석해 볼 지역은 어디인지 핵심 포인트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번에 또 가보실 지역은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광진구 자양동은 굉장히 교통이 우수하고 입지도 뛰어나죠. 한강변을 끼고 있으면서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시면 두정거장,
가면 바로 잠실이고 또 7호선 이용하셔서 두정거장 가면 강남입니다. 그만큼 강남이나 송파로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지역이다. 또 한강변에 입지를 하고 있으면서 대표적으로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재개발이나 재건축, 어떤 개발의 압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높은 수익률까지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세 번째는 신규 주택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신규 주택에 대한 희소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택에 투자를 하실 때 또 1, 2인 가구가 선호하는 소형 주택이면서 신축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후 주거 시설이 많은데도 주거 수요가 풍부한 자양동의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광진구 자양동은요, 2호선 구의역 역세권 지역으로 뚝섬 한강공원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자연 환경이 눈에 띄는 곳인데요. 건대입구역도 도보권에 있어서 역세권 대형 상권의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상권 종사자들과 건국대 학생들의 임차 수요가 풍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남 업무단지의 직주 근접지로도 인기가 매우 좋은데요. 특히 강남, 송파의 접근성이 좋아서 이 직장인들의 임차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변의 노후주택 밀집 지역이라 개발 압력이 매우 높은데요. 구의 자양재정비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등 구역 일대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역 가치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의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투자처 어디인가요? 네,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직으로 인해서 높은 시세 차익을 또 노려보실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2호선 구의역을 도보로 5분이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투룸 구조로 공급이 되어져 있고 총 7층 규모로 공급되어져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약 41.64제곱미터로 투룸치고는 굉장히 넉넉하게 공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인 가구뿐만 아니라 어린 아기를 데리고 있는 3인 가구도 아주 넉넉하게 쓰실 수 있는 사이즈로 공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역의 시세가 3억 5천에서 3억 7천만 원 예상이 되겠고 이 지역의 전세가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실 때는 약 3,500에서 4천만 원에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 접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광진구 자양동 오늘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자양동이 신축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라고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요. 입지부터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지하철 노선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2호선을 이용하시면 두정거장에 가면 잠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가면 또 종합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인 종합운동장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또 건대입구 쪽에서 7호선 이용하시면 두정거장 가면 바로 청담역, 강남구청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잠실과 강남 모두 두정거장이면 지하철로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입지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거 비용이 높은 강남이나 잠실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이 대체 주거지로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이기도 하겠죠. 또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 고속가도로의 진출입도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으면서 또 건대입구역 쪽에는 대형 상권이 자리를 잡고 있고 롯데백화점이라든지 대형 쇼핑센터가 잘 구비가 되어 있어서 생활이 굉장히 편리한 곳입니다. 또 어린이대공원이나 또 유명한 아차산공원 등이 배후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주거의 쾌적성 또한 매우 높은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진구가 아파트 매매 가격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또 신축 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매매 가격 변동률을 살펴보시면 서울시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2.9% 매매 가격이 상승을 했을 때 마포 같은 경우에는 3.7%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마포, 마용성을 뛰어넘어서 약 4.4%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을 한 것을 굉장히 가격의 강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주거 편리성이면 편리성, 교통, 쾌적성 모두 다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으로 주거지에 대한 선호도는
가격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광진구에는 좀 대형 개발 호재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구의역 일대를 개발하는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겠고 또 동서울 터미널 개발 등이 있습니다. 근데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이 대형 개발 호재를 가장 많이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곳에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입지로서는 최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내 이동성이 뛰어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이런 입지적 장점 덕분에 임차 수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이어서 미래 가치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전문가님? 네,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동서울 터미널이 지어진 지 3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노후도 됐지만 이용객은 점차 늘어나는데 이 용량이 적어서 용량이 초과돼서 주변에 어떤 교통체증 같은 그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연면적이 약 29만 제곱미터이고 지하 5층에서 지상 32층 규모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터미널과 주차장 부분을 지하로 옮겨가면서 지상에는 또 시민을 위한 뭐 터미널, 호텔, 업무시설, 관광, 문화 등 복합시설로 이제 조성이 돼서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양동 일대의 주거 환경은 더욱더 크게 개선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또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구의역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에 가장 인접하고 있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로 인해서 이 지역에 약 10개 이상의 첨단 업무 복합단지로 공급이 됩니다. 현재는 이제 비어있는 땅들인데 이곳에는 어떤 광진구 청사뿐만 아니라 쇼핑시설, 유통시설, 상업시설 등이 약 10개의 주상 복합으로 이렇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자양동의 가치는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소개해드린 다세대 주택은 이런 개발 호재들의 영향을 고스란히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높은 미래 가치를 예상해 보실 수가 있다라고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새롭게 탄생되는 한강변의 랜드마크와 함께 성장해 나갈 자양동의 미래 가치 잘 확인했고요. 전문가님, 그럼 현재 이 자양동 다세대 주택의 시세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자양동 인근 아파트 시세가 이미 10억 원을 넘어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세대 주택의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데요. 그만큼 앞으로 시세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지역의 투룸 다세대 주택의 가격이 3억 5천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매매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전세가 약 3억 1,500에서 3억 3천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세 시에는 실제 투자금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제2의 강남, 제2의 잠실이 될 자양동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월세 시에도 보증금 3천에 120만 원, 또 금융권 대출금 활용을 하신다면 약 1억 5천에서 1억 7천만 원의 소액으로 앞으로 입지가 굉장히 상승할 그런 지역입니다. 광진구 자양동 다세대 주택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 투룸 다세대 주택의 시세는요. 3억 5천에서 3억 7천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금 3,500에서 4천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금 1억 5천에서 1억 7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양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구의역의 지하철역에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문하셔서 임장 활동하시는 건 기본이겠고요. 또 임대를 관리하는 업체랑 건물을 관리하는 전문 업체가 선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로 인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광진구 자양동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홍수진 전문가님과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02-2077-6363으로 주저하지 마시고요. 언제든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